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서울 강북에 사는 여성이에요. 저는 오늘로 파혼한 전남친을 한 방 먹인 지 346일째를 맞이했어요. 무슨 커플 기념이나 결혼도 아닌 일을 날짜를 세고 있냐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야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어서요. 사연 채널을 듣고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결혼 전 파혼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연을 보내 나름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한테도 말 못했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정도가 됐으니 제 마음도 많이 나아졌나 봐요. 진짜 저는 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잘했던 모습도 다 계산된 거라 생각하니 솔직히 아직도 열받기는 해요.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해줘도 의심부터 하게 됐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인간이 했던 말종짓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남자를 만난 건 같이 골프를 쳤던 지인을 통해서였어요. 저는 사실 골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회사 동료들 중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면서 그들과 좀 더 잘 어울리려고 한 6개월 정도 강습도 받고 골프 치는 지인에게 따로 배우기도 했었어요. 지인과 제가 골프 치는 모습을 보던 남친은 아주 싹싹하게 인사를 했었죠. 안녕하세요. 저 연희대학 동창 김영석입니다. 박현지 씨 이름도 예쁘네요.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별 말씀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반갑습니다. 그날 인사를 하고 얼마 안가 지인은 남친이 자꾸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면서 만나보겠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도 영석이 잘 아는 건 아니거든? 대학 같은 과 나오긴 했는데 우리 과 사람이 좀 많니?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다가 사회에 나와 다시 만난 거라 땡땡물산 다니고 똑똑하다는 거밖에는 몰라. 근데 네가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 하도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연락했어. 그냥 가볍게 만나보고 적당한 선에서 끊어도 돼. 그렇게 저와 남친은 만나게 됐는데요. 남친은 처음부터 저한테 얼마나 잘 맞춰주고 자상하던지 한 번 봤는데도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저처럼 골프가 좋아서가 아니고 일 때문에 배웠다는 것도 같았고 취향이 소박한 것도 호감이었어요. 남친의 끈질긴 들이댐에 저는 결국 그 사람과 사귀게 됐죠. 남친은 제가 야근이나 회식으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에는 아침 일찍 저희 집 앞에 와서 전화로 저를 깨워주고 회사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잘했어요. 안 와도 된다니까. 내 체력이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아서 어제 정도 야근이면 그냥 전철 타고 출근 가능해. 에휴, 그런 게 쌓이면 만성 피로가 되는 거야. 영석 씨도 건강 잘 챙겨야지. 내 걱정만 하면 어떡해. 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어. 참, 내가 저번에 사준 비타민 B 잘 챙겨 먹고 있어? 꼬박꼬박 먹어야 돼. 이러니 제가 안 좋아할 수 있나요? 그냥 혹해서 푹 빠졌었죠. 저희가 사귀고 반년도 안 되었을 때 남친은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현지야, 내가 뭐 잘났다고 할 건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회사 다니는 거 그 정도뿐이라는 거 알고 네가 나한테 과분한 거 다 알아. 그래도 너랑 결혼해야 내가 살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잘 맞는데 같이 사는 거 좋지 않아? 생각해봐. 우리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재밌겠어? 결혼하자. 제가 대답을 못하고 망설였더니 남친은 며칠 후 퇴근 시간에 저희 회사 앞에 백송이 장미꽃다발을 들고 와서 회사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박현지, 결혼하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한다. 왜 이래 영석씨. 창피하고 닭살도다. 이러지 말고 일어나. 현지야, 대답해주라. 나 너 없이 못 살아. 나 너 좋아하냐? 그래, 많이 좋아한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가요 가사까지 인용해가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거리에서 목청을 높인 남친을 겨우 일으켜서 다른 데로 갔지만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고 제가 많이 사랑받는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도 했죠. 알았어, 결혼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고맙다, 연지야. 내가 정말 잘할게.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남친은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자 어린애처럼 좋아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무척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사실 저는 아빠가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셔서 한동안 아빠 자리를 그리워했는데 그걸 남친이 메꿔줬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됐다고 친구들한테도 자랑 많이 했네요. 저와 남친을 소개해줬던 지인도 좋아했고요. 남친은 어머니를 중학생 때 여의고 아빠와 누나랑 살았다고 했어요. 두 분 모두 인상이 좋으셨고 인사하러 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엄마도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남친한테 참 잘했고요.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이 양가 인사만 드렸는데도 벌써부터 우리 사위라고 노래를 하실 정도였어요. 한 번은 외가일로 해외에 엄마가 다녀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가는 게 많이 까다로웠을 때인데요. 외가 장례식 때문에 해외에 다녀오신 엄마는 저희 선물을 좀 사오셨는데 제 것보다 남친 걸 더 많이 챙겨오셨더라고요. 우리 사위 이번 주 집에 올 수 있다니? 잠깐 들리라고 해. 아니지, 아니다. 요새는 오고 가고 그렇게 부르는 것도 실례지? 나도 해외 갔다 와서 아직 격리도 해야 하고 네가 김서방 만나면 이것들 좀 전해줘라.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걸로 골라달라고 그렇게 가져온 거야. 엄마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김서방 소리가 그렇게 나와? 그리고 내 거보다 왜 영석 씨 선물이 더 많은데? 벌써 사위만 챙기는 거야? 사위 사랑은 작물하더니. 아휴, 이거사. 너한테 그렇게 잘한다는 게 어떤 놈인들 안 이쁘겠니? 게다가 영석이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며. 그 생각하니 마음이 짠해서 말이야. 해줄 수 있는 거 해줘야지. 그렇게 엄마는 남친을 잘 챙겨주셨고 남친도 저희 엄마한테 늘 살갑게 잘했는데요. 저희가 막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무렵부터 남친 태도가 변해갔어요. 사실 그 전에 양가 상견례를 할 때 남친 누나가 했던 말이 좀 의미심장하긴 했어요. 상견례 후 주차장에서 남친이 차를 가지고 나오는 걸 기다릴 때 남친 누나가 이러더라고요. 사실 내 동생이긴 하지만 영성이 성격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결혼 결심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내가 누나여도 감당하기 힘들 때 많거든요. 저는 나중에 현주씨 마음 바뀌는 일이 생겨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때 왜 누나가 자기 동생을 저렇게 말하는 거지? 하고 좀 의아하기도 했고 누나로서 별로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무리 제가 올케가 될 입장이었지만 동생 흉을 남한테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였어요. 저와 혼수 의논도 하고 살집도 알아봐야 되는 남친이 자꾸만 약속을 미루고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회사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하며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마치 결혼을 미루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석씨,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무래도 결혼을 미루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말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생겼어?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나한테 못할 말이 뭐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바빠서 이것저것 신경을 못 쓰겠어. 내가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때까지는 연락 좀 자제해 줄래? 네 카톡에 전화해 정신없어 죽겠어. 남친의 차가운 말투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적지 않게 상처를 받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알겠다고 했죠. 항상 상냥하고 자상하기만 하던 남친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회사 앞에 찾아가도 저를 못 본 척 한다던가 제가 가서 인사를 하면 귀찮다며 짜증을 낸다던가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바쁘니까 예민해져서 그런 거려니 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저희 집에 슬픈 일이 생겼어요. 바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사실 엄마는 지병이 있으셔서 몸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셨는데요. 나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저희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실 줄은 저도 제 남동생도 몰랐기에 그 슬픔이 더 크기만 했어요. 엄마가 남친을 유독 예뻐하고 저한테 잘해주길 간절히 바라셨던 것도 당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더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도 몇 년간 많이 좋아지셔서 외삼촌하고 해외에 있는 외가 친척 댁에도 다녀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망연자실 하기만 했어요.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을 받으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카톡을 남친한테 남겼는데 남친은 단 한 번의 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나서야 남친은 겨우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것도 회사 퇴근하자마자 왔다며 오만 유세를 다 떨면서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가셔? 진짜 놀랐네. 놀라긴 했어? 내가 보낸 톡에 답 하나도 없길래 별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래. 아무튼 너나 네 동생도 경황이 없겠다. 기운 내라. 그러더니 생판 남처럼 밥만 먹더니 냉큼 일어나 가버리는 거 있죠. 저는 발인도 해야 하고 장례도 치러야 하니 남친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문자 한 줄 보낼 정신이 없었지만 그런 행동들이 너무 섭섭하긴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모두 끝나고 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남동생이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김영석이라는 사람 매형되는 거 맞아? 아니, 엄마 가시기 전에도 보니까 혼수 같은 것도 준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것 같더니만 이것 좀 보라고. 이게 그 사람이 부자라고 내고 간 봉투야. 라며 남동생이 내민 봉투에는 김영석 집안 대표라고 써 있었어요. 게다가 부조금은 5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집안 전체에서 5만 원을 했다는 건데요. 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생전에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장모 되실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그 집안 전체가 그렇게 보냈다면 그건 더더욱 어이가 없었죠. 생각해보면 남친은 장례식을 치르는 낙골당에도 따라오지 않았고 저희와 함께 밤을 새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남자가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걸 그제야 눈치챘어요. 제가 너무 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그만큼 남친을 믿었다던지요. 아무튼 제가 많이 어리석었다는 건 인정해요. 갑자기 남친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도 만나는 것도 싫어졌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건 맞지만 언제부터 제 톡과 전화를 씹고 엄마 장례식에서 한 행동이나 부조금을 보면 저를 거절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했으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툭 까놓고 결혼하지 말자라던가 아니면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하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연락이 없으니 갈수록 답답함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완전히 마음에서 남친을 놓지 못하고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남친이 SNS에 친구들과 술자리 가진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더니 친구들과 히덕거리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걸 본 후로 저는 답답함과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어 갔어요. 저랑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다는 건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나 영석이 누나예요. 꼭 할 말이 있는데 저 좀 볼래요?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실은 요즘 영석 씨가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도 잠깐만 있다 갔었고요. 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남친의 누나는 제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현지 씨랑 영석이 헤어지게 돼도 현지 씨한테 뭐라 안 한다고요. 아무래도 영석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수 준비도 늑장을 부리는 게 맞을 거예요. 양다리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조금 신경질적으로 물어봤어요. 남친 누나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처음 보는 여자하고 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손을 잡고 뭐라고 킥킥대며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는 커플의 모습이었어요. 현지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제 동생이지만 영석이 진짜 계산 빠르고 의리 없어요. 그런 점은 저나 아빠도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현지씨는 영석이 그런 점까지 다 알고 만나는 건가? 아빠랑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요. 걔가 이런 식으로 여자들 놓고 저울질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친누나인데 이렇게까지 말하면 어떤지 알겠죠? 저도 제 계산 빠른 짓에 제 예금 통장도 날리고 장난 아니었어요. 제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날려놓고 누나가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놈이에요. 그 자식한테 너무 상처받지 말고 얼른 털고 잊어버리세요. 이런 말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저도 마음이 찜찜해요. 참, 그리고 이거요. 어머니 조이금이에요. 아빠와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녀석 또 말도 안 되는 짓 했을 게 뻔하니까요. 이건 어쨌든 사죄하는 마음도 포함된 거니까 받아줘요. 그제야 저는 그동안의 남친 행동이 전부 이해가 갔어요. 어느 순간 저보다는 집 앞에 그 여자가 낫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를 냉대했던 거죠. 저는 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놈과 바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외삼촌과 외숙모가 저희 집에 와 있었는데 저는 두 분과 남동생 있는 자리에서 남친에 대해 말하고 이 결혼을 없던 걸로 하겠다고 밝혔어요. 외삼촌 외숙모도 그렇고 남동생도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며 화를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세 사람을 진정시키고 제가 알아서 마무리 잘하겠다고 했어요. 누나, 그 자식 헛소리하면 당장 연락해. 내가 거기가 어디든 무조건 가서 그놈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저렇게 계산 빠른 사람은 그런 걸 빌미로 고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 나도 더는 바보처럼 당하지 않을 거니까. 저는 연락이 안 되는 남친을 만나러 불쑥 그 사람 회사로 찾아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오려면 연락을 하고 와야지. 나 바빠. 돌아가. 이런 예의 없는 거 나 용서 못해. 아, 그래? 나 그럼 이거 니네 회사 게시판에 올린다. 이 회사에 내 지인 한 명 없을 것 같아? 저는 핸드폰으로 남친 누나가 보낸 동영상을 보여줬죠. 그랬더니 남친은 아주 혼비백산해서 저를 끌고 카페로 가더군요. 자리에 앉은 남친은 자기가 언제 당황했냐는 듯 태도가 싹 바뀌어서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뭘 잘했다고 그렇게 쳐다봐. 너 이 결혼 파토 낼 거지? 그럴 거면 정확히 말을 하라고. 그냥 피하기만 하지 말고. 그러자 남친은 제가 하찮다는 듯 피식 코웃음을 치더군요. 지가 눈치 더럽게 없으면서 누구 탓을 해. 야, 박현지. 내가 그렇게 톡 씹고 전화 안 하면 당연히 이 결혼 안 하는 걸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어디서 늙고 병든 엄마 맡기라고 나를 감쪽같이 속여? 뭐라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속였다는 거야? 니네 엄마 암 수술 받았던 거 왜 말 안 했냐? 니네 엄마 병원비 대다가 누구 등골 빠지라고. 니네 외할아버지가 돈 좀 있고 건물 있대서 내가 너 찍었던 거야. 나도 그런 뒷조사 다 하고 들이대지. 아무나랑 사귀겠냐? 근데 니네 엄마 돌아가시면 뭐 네가 받을 게 있겠냐? 네 외삼촌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리고 니네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돈 많은 거 아닌가 보더라. 내가 니네 외삼촌이랑 인연 좀 트려고 골프라도 치는지 알아봤더니 이건 뭐 골프가 다 뭐야? 노인네가 밭에서 나물이나 캐고 있고 지질이 궁상을 떨고 옷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이 말이야. 내가 그때 니네 집 볼장 다 봤다 생각한 거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기 전에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마터면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뻔했잖아. 외삼촌은
서울 근교에 넓은 땅을 갖고 계셨고 그건 외할아버지 도움이 아닌 순전히 외삼촌이 번 돈으로 산 거였어요. 거기에 전원주택 여러 채를 지어서 분양한 외삼촌은 남은 땅을 그곳 주민들에게 대여해주고 같이 밭농사를 하셨거든요. 외삼촌은 흙냄새 맡으면서 자연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셔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 돈 벌어 일부러 밭농사 할 수 있는 땅을 사신 건데요. 그걸 본 남친은 외삼촌이 돈이 없이 밭농사에서 겨우 먹고 산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와, 김영석, 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이렇게 나온다. 어쩔래?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 너 사는 동네만 부촌이지. 어차피 니네도 잘해봤자 전세 아니겠어? 전 정말 앙큼해. 어떻게 지네 집 사정을 숨기고 나랑 결혼할 생각이었냐? 와, 진짜 외할아버지 믿는 거 아니었는데. 니네 엄마 죽었으니 이제 너 돈 받기도 틀린 거 아니냐? 근데 니네 외할아버지 진짜 건물 있는 건 맞아? 있어봤자 뭐 후진 동네 옛날 벽돌집 하나 이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외삼촌은 왜 그러고 살겠어? 더 잘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한테 드린 공을 생각하면 진짜 이제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누나 캄캄할 뻔. 너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생각했는데 니네 엄마 죽었다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 그럼 뭐라고 말하냐? 나 솔직히 5만 원 부주한 것도 아까워 죽겠어. 나 그거 돌려주면 안 되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쓴 게 얼마인데. 나 생각 같아서는 그거 다 돌려받고 싶거든. 와, 너 진짜 인간 말종이다. 어떻게 부조금을 돌려달래. 너 진짜 우리 엄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그만 좀 징징거려라. 주기 싫으면 말고. 아무튼 나도 너한테 더 이상 이거저거 따지지 않을 테니까 너도 더는 나한테 들러붙지 마. 각자 인생 살자고. 남친은 짜증을 내며 먼저 나갔고 저는 뺨 한 대 얻어맞은 기분으로 그 자리에 남아서 분을 삭혀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요. 그리고 이 일을 저와 남친을 연결해줬던 지인한테 다 얘기했고 지인은 너무 기가 막히다면서 자기 모임 사람들한테 전부 이야기해서 일단 남친이 그쪽에 발을 붙이지는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남친 회사에 마음 먹고 확 터뜨릴까도 생각했지만 그게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게 될까봐 참고 또 참았죠. 그나마 그 인간이 외할아버지가 저와 남동생에게 엄마에게 줄 상당한 재산을 물려줬다는 걸 모른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고요. 외할아버지는 저와 남동생이 아빠도 없는데 엄마마저 돌아가셨다고 불쌍하다며 당신 처지보다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셨고 외삼촌과 외숙모도 저희가 유산을 받은 것에 오히려 찬성하셨지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엄마와 외삼촌 외숙모가 굉장히 끈끈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은 저를 약올리려고 일부러 자기네가 어떻게 사귀는지 사진을 보내고 여친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준다며 그 집 별장 영상까지 보내더군요. 저는 유치한 인간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전부 차단해버렸는데 어떻게 이메일로 또 자기가 그 여자랑 상견례하는 날이라며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그걸 본 남동생이 당장 때려 눕히러 간다며 난리를 쳤는데 전에 그 지인이 전화로 그런 남동생을 말렸어요. 그 인간 그거 수법이래. 그런 식으로 상대방 약 올려서 자기 얻어먹고 돈 뜯어내는 거. 아마 부조금 낸 거 아까워서 저러는 것 같아. 차라리 그 부조금 돌려주고 말아버려. 제 남동생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지었고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 뒤로 그 인간은 다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영상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엄마 잃은 슬픔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야말로 상처만 남은 결혼 해프닝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요. 5개월쯤 지났을까요? 외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에 공실이 생겼는데 거기에 카페가 들어오게 됐고 저는 세입자와 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갔어요.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길을 가는데 저만치 앞쪽에
너무 낯익은 뒷모습의 남자가 보이는 거였어요. 바로 전 남친이었는데요. 옆에는 남친 누나가 보내줬던 영상에 나온 여자가 팔에 매달려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제가 갈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먼 발치에서 부동산 안을 보니 전 남친 커플과 부동산 사장만 있더군요. 저는 부동산 사장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 밖인데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상가 계약할 사람들인가요? 네, 맞아요. 그냥 들어오시지. 왜 문자 보내세요? 얼른 계약해요. 제가 잠깐 다른 데 들렀다가 가야 하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들어가서 한방 먹일지 어떻게 할지 잠시 고민했죠. 그러는 중에 전 남친과 여자가 다시 밖으로 나오더군요. 저를 본 전 남친은 놀라서 눈이 커지더니 아래 위로 훑고는 피식 웃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여자한테 말했어요. 김영석 씨 여자친구 맞죠? 결혼할 거고요. 네. 어떻게 저를 아세요? 오빠랑 아는 사이예요? 오빠, 누구야 이 사람? 그런 여자 있어. 나한테 들러붙던 여자. 라는데 인간 같지 않은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참 바닥을 다 보이더군요. 내가 너한테 들러붙어? 말은 바로 해야지. 아가씨, 이 사람 정체 내가 알려줘요? 저한테 오만 사탕 발린 말에 배런함인 척 하다가 저희 집 못 산다고 아주 무례하게 저한테 연락 끊고 아가씨한테 간 거예요. 양다리였다고요. 네? 뭐라고요? 오빠, 이 사람 하는 말이 맞아? 아니야. 내가 너랑 결혼한다니까 정신 나가서 저래. 그냥 흘려들어. 지 엄마 죽고 애가 좀 이상해졌어. 현자, 너 내 여친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만 취해져. 알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네가 나 헤어지고 나한테 보낸 문자에 사진 영상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뭐, 너보고 나 포기하라고 보낸 거잖아. 와, 넌 네 누나가 말한 것보다 더 인간 말종이다. 누나가 뭐라고 했냐? 하여간 누나라고 있는 게 동생 인생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이 나왔어요. 아유, 왜 이리 앞이 시끌시끌한가 했더니 여기서 이러고 서 있으면 어떡해요? 오셨으면 들어와야지. 얼른 들어와서 계약하자고요. 사장님 말에 남친은 어리둥절해서 묻더군요. 누구랑 계약을 해요? 저기 저 사람이요? 네, 그 건물 주인이 저분이에요. 젊은 나이에 대단하죠? 하긴 외할아버지 유산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거 안 까먹으려고 하는 것만도 야무진 거지. 아,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오세요. 남친이 놀라서 어버버 하는 사이에 저는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사장님, 저 그 가게 이 사람 못 주니까 그렇게 아세요. 다시 내놓고 다른 세입자 알아봐 주세요. 아니, 왜요? 이 사람들 뭐 실수라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오시고 여기서 이러고 계신 건가? 부동산 사장님이 험악한 표정으로 남친과 여자를 보자 여자도 열이 받아서 얼굴이 빨개졌고 남친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와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남자가요. 저랑 결혼하기로 상견례까지 해놓고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니까 우리 유산 못 받는 줄 알고 자기 집안 대표라면서 부조금 5만 원 보낸 남자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자기가 연락 안 하면 끝난 걸로 알지 눈치도 없고 못 산다고 얼마나 모욕한 줄 아세요? 외삼촌이 밭에서 일한다고 돈 없는 줄 알고 완전 무시하고요. 야, 우리 외삼촌이 그 근반 전원주택 전부 분양하거나 세준 사람이야. 나 너 본색 드러낸 거 보고 일부러 그 말 안 했어. 현지야, 그게 있잖아. 그렇게 띄엄띄엄 제 이름을 부르자 여자는 완전 화난 표정으로 핸드백으로 전남친 팔뚝을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지 같은 자식, 감히 날 속여먹고 결혼하려고 했어? 이런 최악 저질 같은 인간. 야, 너 어쩔 거야? 혼수품 다 돌려내. 내 돈 뜯어간 거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악을 쓰는 사이에 저는 사장님과 가게를 다시 내놓기로 했고 사장님은 더는 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싸우라고 냉정하게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그 후로 전남친은 저희 집 앞에 찾아오고 또 이메일을 보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오해라며 별 헛소리를 다 하더군요. 그러다 한번 남동생한테 걸려서 한 방 맞은 다음부터는 얼씬도 안 하게 됐지만요. 남친이 오지 않게 된 전날 저를 찾아온 남친한테 저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말이죠. 너 요새 스토커 처벌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알지? 네가 바로 그 스토커야. 네가 이제 백날 이메일 보내봤자 너 차단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인간아, 좀 인간답게 살아. 이게 뭐니? 그리고 네가 부조금으로 냈던 5만 원 지금 여기서 줄게. 저는 일부러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서 그 인간 얼굴에 뿌렸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요. 뭐 그게 아주 제 마음을 풀어준 건 아니지만 조금은 망신을 줬다는 게 위안은 되더군요. 전 남친은 결국 그 여자와도 깨졌는데요. 여자 아버지가 변호사인데다가 여기저기 인맥이 많아서 전 남친 회사에 임원까지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 아버지 친구분이 전 남친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눈치가 보였던 전 남친은 결국 회사도 그만뒀고 인간 말종인 거 여기저기 소문이 다 나서 전처럼 여자는 못 만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집에서도 완전 내 처진 모양이더라고요. 저랑 헤어졌을 때부터 누나랑 아버지랑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 여자 부모가 찾아와서 한바탕 했다고 해요. 그 후로 누나와 아버지는 전 남친 보고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자업자득이라고 전 남친은 지금 지 혼자 월세 원룸에서 살며 어디 중소기업에 겨우 취직해서 다닌다고 들었어요. 뭐 자기가 완전 봉잡을 뻔했는데 놓쳤다고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고 아주 깽판을 부린다네요. 그래봤자 누구 하나 그 인간 편들어줄 사람 없고요. 저는 그 후로 정말 인간 불신에 걸릴 뻔했는데요. 그나마 외삼촌 외숙모가 저를 잘 돌봐주셔서 그때의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사람을 사귀어 볼 용기를 내고 있어요. 움츠러들고 계속 상처를 끼고 있어 봤자 다 제 손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동생과 외할아버지도 더 자주 찾아뵙고 휴일에 외삼촌 밭일도 도와드리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 다시 남자와 사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저는 이번 여름에도 외삼촌 외숙모 남동생과 함께 해외여행도 6박 7일로 다녀왔어요. 외삼촌 외숙모는 자식들도 안 해주는 걸 제가 해준다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그게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나니 이렇게 제 옆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런 시간들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힘이 닿는 한 집안 어른들께 잘하고 남동생과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살려고 해요. 비록 부모님한테는 그 큰 사랑을 갚지 못했지만 동생과 외삼촌 외숙모와 잘 지내고 외할아버지한테도 잘하면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제 인생에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만큼 소중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겠다는 것도 절실히 깨달았고요. 물론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도 저의 가족이 되어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직은 제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